아, 네. 이 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와, 지금 상가 구하는 거 너무 어려우시죠? 진짜 좋은 상가 구하는 게 뭐 저도 뭐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다 싶은 상가 구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도 지금 같이 상가 알아보면서 오픈 준비 중이신 또 원장님 계시는데 어, 지금 벌써 한 여섯 군데 갔다가 다 아니어갖고 다시 또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도 좀 계시고요. 지금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겨우 정한 그런 원장님도 좀 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진짜 딱 누가 봐도 괜찮은 자리, 와, 될 만한 자리. 그런 위치는 웬만해서도 안 나와요. 매물이.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그나마 나와 있는 상가는 생각보다 위치나 상권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상가 구하는 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상가 구하는 거, 저도 여태까지 진짜 상가 하나 구하면서 이거다 싶은 게 아니면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픈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상가를 좀 구하다가 이제 조금씩 지치시잖아요. 막 계속 발품 팔았는데도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적당히 이 정도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이거다 싶은 거 나타날 때까지는 끈질기게 알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한 번 시작하면은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임대계약 한 번 하고 나면은 바꾸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잘 고르셔야 되는데, 부동산 말만 또 너무 믿고 하실 수도 없다 보니까 더 어려우실 수밖에 없죠. 개인 브랜드로 교습소 오픈 예정으로 상가만 계약한 상태시군요. 개인 브랜드로 교습소 오픈 예정 계약만 한 상태. 그러면은 지금 계약을 하셨으면은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좀 알아보고 계실까요? 인테리어 그러니까는 지금 상가 계약도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시기. 그러니까는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기까지 좀 텀이 있잖아요. 텀을 좀 두고 좀 하는 편인데, 지금 질문 주신 우리 선생님이 9월 오픈 예정이시면은 9월 오픈 예정이신데 이제 상가 계약하신 거네요. 그러면 선생님 솔직히 9월 오픈 힘듭니다. 네, 지금 상가 계약하셨으면은 음, 네네, 상가 알아본 데만 6개월 넘게 걸린 듯한데, 그렇군요. 네네, 지금 처음이라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 계약을 지금 하신 상태고 아직 잔금은 안 치르셨나요? 그러니까 보증금, 잔금 치른 날이 언제세요? 보증금? 네. 제가 질문하신 분 순서대로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잔금 치르는 거. 그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늘 계약했다고 해서 오늘 잔금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오늘 계약했으면은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뭐 그렇게 잔금 치고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계약을 하시고 나서 잔금 치르기까지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가 월세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월세가. 그러면은 월세가 카운트가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인테리어 업체도, 왜냐면 이 업체 선정을 하셔야겠죠. 이왕이면은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공사가 들어가도록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잔금부터 치렀는데 그 다음부터 인테리어 공사 그 업체 알아보고, 왜냐면 업체 알아보는 것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 여러 군데 견적 받아보고 비교해보고, 또 마음에 드는데 한 군데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 공사가 언제 가능한지, 또 시작일이 또 예약을 또 해야 되거든요. 업주가 예를 들어서 당장 공사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2주 후에 가능하다 이러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그냥 한 달을 그냥 월세를 꽁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 치르는 날짜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8월 말부터 인테리어 공사, 그렇게 지금 이미 얘기가 되셨군요.
그리고 9월 추석 지나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잔금은 8월 30일. 8월 말부터 인테리어 공사. 잘하셨네요. 예, 잘하셨네요. 예. 잔금 치자마자 인테리어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렌트프리 3주. 예, 이것도 잘하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교습소시면은 공사 기간 한 열흘? 한 며칠 얘기하던가요? 일주일에서 열흘 얘기하던가요? 네, 그 정도 치고 그러면 추석 전에 세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추석 지나자마자 한 2주간은, 그러니까는 선생님, 우리 이 선생님은요, 지금 저기 닉네임이 민경권 선생님 맞으시죠? 예, 권민경 선생님. 예, 권민경 선생님께서는 그 지금 목표를 추석까지는 모든 시설 세팅 완료. 그러니까 인테리어, 간판, 그리고 뭐 안에 책걸상 이런 것까지 다 세팅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하는 동안 빨리 책걸상도 어디 거 쓸지도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쯤 빨리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재료장이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한 70% 80%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 완성이 되어 갈 때쯤 이제 교육청에 인허가 신청하시는 것도 준비하시고요. 그때 가서 신고하시고, 왜냐면 또 실사 나오려면 또 며칠이 소요되니까, 그러니까 실사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인테리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완료라는 거는 간판까지 다 완전히, 예, 모든 시설 세팅이 완료돼야지, 그때 실사가 나와야지, 예, 허가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9월 그 추석 전까지 아마 좀 빠듯하실 거예요. 촉박하실 텐데 최대한 그 시기를 한번 맞춰 보시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선생님은요, 살짝 인테리어 공사가 늦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최대한 맞추시고, 추석 지나자마자부터는 한 2주, 3주 정도 되잖아요. 9월까지가. 예, 홍보만 하셔야 돼요. 홍보만. 수업하지 마시고요. 아직 한 명 저기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수업 시작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계속 홍보. 왜냐면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홍보할 시간이 그만큼 더 줍니다. 그래서 2, 3주간은 계속 홍보만 하세요. 홍보만. 예, 그러면 문의가 올 거고, 상담해서 어느 정도는 월화수목금 스케줄링 세팅하고, 예, 그룹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어느 정도는 좀 모아두고 10월부터 수업 시작. 그러니까 10월 오픈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요 일정대로 하셔갖고 첫 수업이 10월부터는 들어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일정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딜레이가 돼서 수업 시작일이 10월 중순이나 11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 원화 모집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조금 바쁘시더라도 꼭 그 일정 한번 맞춰보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작업해야지, 학원을 할지 교습소 할지 고민이에요. 신축 상가 2층에 14평이 보증금 2천에 월세 180, 8평이 120. 완전 신축이고 신도시 이제 막 새로 입주하는, 예, 그런 아파트인가 봐요. 14평인데 보증금 2천에 월세 180. 우리 선생님 혹시 지역 어딘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상권이 지금 어느 동네인지 좀 알아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권민경 쌤이 아직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라. 인테리어 업체 아직 선정된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위해 상간의 인테리어 업체를 해야 될까? 아니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인테리어 업체는요, 진짜 최소 세 군데는 비교하세요. 견적 받아보세요. 그 같은 상간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도 달라고 하시고, 다른 데도 달라고 하시고, 인테리어 업체는요, 정말로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예,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인테리어가 올 초에 비해서요, 거의 최소 1.5배가 올랐습니다. 심한 데는 2배까지 오른 데도 있던데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교를 좀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체는, 선생님 지금 우리 권민경 선생님은요, 지금 아직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시라면은 빨리 알아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라고 해봤자 내일이네요. 다음 주 안으로 빨리 업체 선정을 좀 먼저 하시고요. 8월 말부터, 뭐 늦어도 9월 1일부터도
그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왕이면은 지금 공사가 가능한 업체 위주로 먼저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권민경 쌤은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네. 지체할 시간이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태릉이면은 저 여기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아파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금 막 입주하고 상가 지금 네, 태릉 선생님, 네, 제가 진짜 태릉 저도 좀 아는데요. 2천에 월세 180, 예,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태릉 거기는 수강료 2천에 180 정도 월세 받으시려면요, 최소 주 1회 10, 한 4, 5만 원? 네, 주 1회 수강료 14, 5만 원 받으셔야지 타산이 맞아요. 14, 5만 원. 태릉 그 정도 솔직히 못 받아요. 태릉 상권. 예, 잘 받아야 아마 11, 12만 원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수강료 비해 월세 180은 예, 너무 비쌉니다. 예, 만성 적자형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8평에 120. 8평에 120이면은 할만할 것 같아요. 여기도 태릉인가요? 8평에 120 월세면 그러면은 120이면은 수강료 한 11만 원? 11만 원 정도 최소. 예, 최소. 10만 원도 조금 10만 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아쉽고 10만 원 한 11만 원. 예, 일단은 그 주변에 그 같은 미술학원 미술 교습소가 수강료 같은 주일에 수강료 얼마 바꾸는지 시장 조사를 좀 더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나랑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을 미술학원 교습소가 거기도 예를 들어서 주일에 11만 원, 12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나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월세 120, 요거는 들어가 볼 만합니다. 요거는. 네, 근데 지금 태릉에 만약에 그 180짜리가 주변 미술학원들이 다 15만 원, 14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80도 한번 해볼 만해요. 예, 근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힘들 거예요. 14, 15만 원까지는. 예, 그래서 예, 180은 좀 왠지 아닌 것 같고 120은 조금 더 시장 조사해 보시면은 예, 120이 적정 여부가 그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교습소는요, 원생 20명이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얘긴 그러니까 많아야 원생 20명이 됐을 때 손익분기가 넘어야 돼요. 예. 20명이 넘었는데도 아직 적자다, 아직 손익분기가 안 넘었다, 그러면은 수익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한 15명 정도에서 손익분기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못해도 20명. 근데 지금 180만 원이면은 월세가 180이면은 예, 20명 저 주일에 10만 원씩만 받아도 10만 원씩밖에 못 받는다면은 18명 모아야 18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180에 부가세까지 하면은 거의 200이고 관리비까지 하면 한 200, 한 2, 30 나올 것 같고 세만 200, 2, 30이에요. 그리고 뭐 재료비 쓰고 뭐 이것저것 또 기타 비용 나가는 게 있을 텐데 거의 못해도 25명에서 30명은 돼야 손익분기 넘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아무리 잘 돼서 50명, 60명 모아봤자 우리 선생님 순수익이 200 될까요? 예. 그 정도 꽉꽉 채워도 200 정도 벌실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러면은.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일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8평 좁지 않아요. 선생님, 어차피 교습소는요, 나 혼자만의 공간이거든요. 예, 그냥 강의실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학원 같은 경우에도요, 강의실을 여러 개 설치하지만 보통 강의실 크기 하나가 4평, 5평 정도밖에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4평, 5평도 하나의 수업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습소는 물론 원장님 책상도 좀 필요하고 뭔가 조금 재료장도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4, 5평은 당연히 좁지만 8평만 돼도 할만합니다. 물론 약간 답답한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할만해요. 실제로 저희 브랜드도 8평 수준으로 하시는 원장님들 꽤 계십니다. 네, 괜찮아요. 네, 우리 모넷 선생님은요,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태릉이 노원이 저도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그때 막 그 재건축으로 지금 아파트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상가가 너무 비싸게 나온 거예요. 너무 비싸게 나왔는데 그 주변 미술학원들이 주 1에 10만 원도 못 받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상가가 200만 원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뒤돌아 섰습니다. 거기는. 그랬던 기억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인테리어가 저도 지금 계속 걱정이에요. 인테리어가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업체 선정하는데 진짜 굉장히 생각보다 평소보다 시간이 업체 선정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있어요.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데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원장님하고 좀 더 알아보자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기까지가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임대계약하고 나서 일단은 업체 선정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그 간극을 좀 최대한 많이 두세요. 보통 한 달까지는 그래도 좀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한 편이거든요. 오늘 임대계약서 쓰더라도 잔금은 한 달 후에 치겠다, 입주는 그때 하겠다라고까지는 뭐 2달 이상은 웬만해서 계약 안 해주는 것 같고 한 달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텀을 좀 두시고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업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공사 예약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잔금 치자마자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월세를 알뜰하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주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네 선생님. 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알아보신데 생기면은 카페에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봐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가 구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진짜 이거다 싶은 상가 나타날 때까지는요. 끝까지 끈덕지게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상가 하나 잘못 선정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을 저도 좀 많이 봐서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선생님들 그 교육청 허가 신청하시는 거는 좀 인지가 되셨을까요? 교육청 허가하는 거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시고 이제 교육청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제 사업자도 내야 이제 사업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교습소 신고라든가 인허가 신청하시는 거 지금 이런 질문들이 조금 카페 내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강료를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선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기 미창부 유튜브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갈 영상이 그 수강료 선정 기준이거든요. 수강료를 내가 받고 싶은 수강료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아직 그 영상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갈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아까 질문 주신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도요. 지금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 예를 들어서 지금 태릉이라면은 태릉에서 내가 들어가고는 그 곳에서 수강료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까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드니까 여기서 해야지. 그러고 나서 수강료 얼마 받을까? 근데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강료가 그래도 예를 들어 주일에 12만 원 받고 싶은데 택도 없네, 10만 원도 못 받겠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괜히 시작부터 또 꼬일 수가 있으니까 상가 계약하기 전에 여기서 내가 수강료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까지를 다 검토하시고 내가 12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그 금액에 임대료까지도 적정하다면 그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강료까지 미리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강료를 내가 예를 들어서 12만 원을 받고 싶다면은 12만 원을 또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일에 12만 원, 예를 들어 주일에는 한 18만 원, 뭐 그렇게 받고 싶다면 신고를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분당 단가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분당 단가가 이제야 200원이 넘는 데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야. 여태까지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은요 다 100원대예요. 막 150원, 160원, 180원 많아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 1회 60분 수업해서
60분 수업해서 월 4회 수업한다고 해봤자 월 총 교습 시간이 뭐 끼키야 240분, 260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분당 수강료가 200원이라 하더라도 월 수강료가 4만 원, 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네. 참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올해 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비 잡겠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모든 학원들,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에 임의로 좀 영어든 수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선정해서 신고된 금액만큼 실제로 받고 있는지, 신고된 것보다 더 받고 있는지, 이거 지금 굉장히 특별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몇몇 원장님은 좀 걸려갖고 또 뭐 과태료도 받고 계신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신고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받고 싶은 건 12만 원인데 분당 단가 있는 그대로 하자니 4만 원, 5만 원밖에 못 받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1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편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을, 신고 수업 시간을 그냥 부풀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0분만 할 거지만은 주일에 나는 뭐 한 180분 수업한다, 200분 수업한다. 네,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 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받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신고를 해도 교육청 그 담당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오래 수업하세요? 물어는 볼지라도 그냥 다 접수해 줬어요. 인정해 주고 알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문제 없이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진행을 해 왔는데, 이번에 실사 나와서는요, 진짜로 그 시간만큼 수업을 하는지, 그래서 그만큼 받는지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 신고를 신중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사 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방법은 수업 시간을 부풀려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되잖아요. 운영이 되잖아요. 진짜로 그렇다고 4, 5만 원만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사가 나온다면은 그럼 실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저희도 지금 방책을 계속 마련하면서 대비를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마련한 방책들이 대비가 잘 돼서 저희 아티아트 원장님들은 지금 잘 실사를 좀 넘어가고는 계시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새로 시작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10만원, 12만원, 15만원 받고 싶으면요, 그 우리 지역 분당 단가에 맞게끔 수업 시간을 그만큼 부풀려서 하시면 되세요. 팁 하나만 드리면은, 실제로 정규 수업은 주일에 60분 하지만 미술은, 우리 학원은 자율 미술 시간도 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아이들이 아무 때나 스스로 와서 자기들 작품하고 작업하고 그런 시간까지 다 포함된 시간이다. 요게 먹혔거든요. 지금 실사했을 때도.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은 주일에 60분만 했다 하더라도 자율미술 시간까지 합쳐서 요 정도 신고한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강료 신고하실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계산을 또 해드려 볼 테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테리어 마치고 수강료 신고하시고 교육청 가서 신고서 인허가 신청서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빠르면 3일, 늦으면 한 일주일 후에 실사가 나와요. 실사가 나와요.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하러 가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타이밍. 인테리어 다 마치고 나서 가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놀아야 돼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월세는 이미 카운팅이 됐는데. 그래서 인테리어가 한 70%, 한 80% 수준쯤 되면은 앞으로 한 3일이나 4일 후쯤에 완성이 된다면, 마무리가 된다면 업자가, 그러면 그때 가는 게 타이밍적으로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간판 달고 뭐 기물 다 설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사가 나오는 그 기간을 딱 어느 정도 맞추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판도 인테리어가 완성되기 전부터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뭐 인테리어 업자가 간판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판까지, 간판 시트 이런 것까지 다 딱 완성이 되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업자를 통해서 확실히 들어서, 예, 그거에 맞춰서 한 3, 4일 전에 교육청에 방문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인허가증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실사까지 마치고 인허가증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바로 세무서 담당 그 관할 세무서에 가셔갖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면세로 내시는 거 아시죠? 네, 면세 사업자로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가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나와요. 예, 사람이 많으면은 뭐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 거의 그날 교부가 되니까요. 그것까지 받고 나오셔서, 그리고 카드 단말기 설치하시고 뭐 이것저것 저기 네이버에 검색 등록도 하시고, 예, 이런 우리 사업장을 알릴 수 있는 이제 본격적인 홍보 준비가 이제 또 들어가야죠.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기가 어려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 아이가 몇 살일까요? 일단 저도 그 선생님들 상담해 보면서 조금 권장하는 건요, 아무리 창업을 하고 싶으셔도요, 내 아이만큼, 내 자녀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요. 우선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 정말 어느 정도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최소한 돌은 지나고 하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리거든요. 간혹 계셨어요. 돌도 안 됐는데 창업하고 싶다고. 어차피 뭐 저기 뭐 맡기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이도 중요하니까요. 최소한 돌까지는 좀 엄마하고의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돌까지 좀 지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도 가서 좀 잘 적응하고, 예, 그럴 정도 됐을 때 창업하시는 게 심적으로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을 일단 하고 나서는요, 내 아이가 계속 눈에 밟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자꾸 막 엄마를 찾거나, 또는 수업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거나, 또는 뭐 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거 집중 못해요. 수업에도 집중 못하고 원생들한테도 집중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정말 내가 창업하고 나서 내가 수업하는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창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원을 개원한 지 한 달 되셨네요. 네, 우리 선생님은요, 6세, 7세 초등학생 대상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따로 유아사업장을 추가적으로 낸다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요즘 들어 6, 7세 문의가 많이 들어서 안타까우면 선생님, 질문이 제가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6세, 7세 초등학생 대상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따로 유아사업장을 추가적으로 낸다면 같이 할 수 있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럼 6, 7세 수업을 안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은 초등학생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질문일까요? 6, 7세는 학원에서 6, 7세는 수업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 들으셔갖고 6, 7세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교육청에서 6, 7세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말 맞나요? 지금 어떤 방법을 물어보시는지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살짝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금 초등학생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선생님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6, 7세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되세요. 교육청에서 간혹 가다가 그래요. 6, 7세 하시면 안 돼요. 유아는 금지입니다. 예, 그런 말 하는데요. 예, 그냥 무시하셔요. 선생님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왜 6, 7세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학원법 있죠. 학원법에서는 초중고 대상이 초중고로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같은 학원, 이런 사교육은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해서 한번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다 유권 해석 저희 다 했었습니다. 이거 유치원은 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없어요. 예, 안 된다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래서 6, 7세 해도 된다, 안 된다,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설사 그거 갖고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브랜드도 6, 7세, 저희는 5세, 4세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으면은 저희도 전혀 이 사업 못 하고 있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6, 7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교육청 직원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갖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학원 경험이 없는데 우리 최정윤 선생님 아동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요? 학원, 그러니까 수업 경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수업 경력이. 네, 교육을 따로 해주시냐고요? 교육을 따로 해주시나요? 저희가요? 미창모에서 교육을 따로 해주는지를 여쭤보신 건가요? 네. 그건 아닌고요. 혹시 그 질문이 맞다면 저희가 따로 교육해드린 것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일단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 많이 저도 만났는데 경험이 하고는 싶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창업을 하고는 싶지만 경험이 없어서 참 이렇게 망설이는 선생님들 좀 많이 좀 봤었는데요. 당연히 경험이 없이 덜컥 창업하는 건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험을 쌓고 하시는 게 좋은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경험을 뭐 몇 년 이상 쌓아야 되느냐 이런 기준도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지금 최정윤 선생님께서는 이 질문을 주신 것부터가 스스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5년을 해야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경험을 어떻게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제는 얼마든지 어떤 아이들이 오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수업할 수 있어, 잘할 자신 있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충분히 좀 경험을 쌓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대를 전공했고 미술 심리치료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근데 나이가 30대 중반이라 미대를 전공했고 미술 심리치료 대학원 재학 중인데 나이가 30대 중반이라. 네, 최정윤 선생님께서는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인 창업을 하실 거면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좀 어느 정도 자신감 생길 때까지 쌓고 나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좀 그래도 바로 좀 해보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해서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제대로 좀 배우시고 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실습도 좀 갖고 그렇게 시작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 브랜드도 완전 무경험자 1년 미만의 경험밖에 없으신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드려요. 수업에 대한 교수를 하는 교수법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필요하면은 저희도 직영센터에 가서 실습도 한번 해보고. 근데 제가 예전에도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경험이 많을수록 당연히 창업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을수록 당연히 불리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성공이 보장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경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춰줄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경험보다 사실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주 드는 예시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탁구를 좀 되게 좋아했거든요. 탁구 굉장히 나름 좀 잘 쳤어요. 또래에 비해서 탁구를 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잘 쳤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돼서 교내에서 탁구 대회가 있어갖고 출전을 자신 있게 해봤죠.
근데 2회전에서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예선 1회전을 통과를 했는데 이겼는데 2회전에서 떨어졌어요. 와, 우물한 개구리였던 걸 그때 알았죠. 근데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제가 뭐였냐면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 쳤으니까 거의 10년을 친 거잖아요. 근데 저를 꺾은 선수가 탁구를 배운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식 그 코치한테 정식 레슨을 받은 친구였어요. 네. 10년짜리 경력이 제대로 배운 3개월짜리한테 그냥 깨졌습니다. 이게 경력의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많냐 적냐 이거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예요.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경력이 많으신 분도 아마 계실 수 있는데, 그 경력을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 쌓은 경력은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더 필요하고 더 배워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처럼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동 미술 수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한때 아동 미술이 입시 미술이 아동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미술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입시 미술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동 미술을 입시 미술 하듯이. 예. 어쩔 수 없잖아요. 따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입시 미술하고 아동 미술은요, 완전히 세계관이 다릅니다. 티칭법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동 미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안 배우고 입시 미술 형태로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경험을 5년 10년 쌓은들 아동미술 교육 사업 성공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동미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배우시면은 분명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누차 드린 말씀이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요, 아동미술은요 너무 어려워요. 입시미술이 차라리 쉬운 것 같아요. 예, 해보신 분들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입시미술은 진짜 그냥 거의 그냥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동미술은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돼, 저렇게 표현하면 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상상과 느낌을 먼저 끄집어내줘야 돼요. 예, 아이의 세계관에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예, 어떻게 그리고 싶은지 그거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걸 갖고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동기부여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좀 더 배우시고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창모에서 추천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인간을 위한 미술 교육이에요. 예, 인간 지금 카페에서도 또 저희 그 올라오는데 누가 그 추천 도서 좀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인간을 위한 미술 교육이라고 로벤펠드라는 분이, 이거 고전이에요, 고전. 지금은 절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크레이머 미술치료학교에서 그 판권을 다시 좀 가져와 갖고 그 제본, 지금 인쇄는 못하고 제본 형태로 해서 교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전문 서적이어 갖고 이만큼 두꺼운 전문 서적이에요. 그냥 이거 독학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북스터디 강의를 좀 들으시고 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 난아기 때부터 해서 도식기, 전도식기, 이때에 따라서 미술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동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미술 선생님으로서 미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공부를 안 하시고 미술 선생님이 된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해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현 선생님은요, 좀 나이도 있고 해서 학원은 빨리 하고는 싶은데 경험 부족 때문에 좀 두려움이 크시다면은 좀 이거부터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4세에서 8세 전문. 4세에서 8세 전문. 선생님, 이거는 솔직히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을, 그러면은 8세 아이가 이제 9세 되면은 졸업시킬 건가요? 미술은 계속 하고 싶다는데 2학년 3학년이 돼서도 나는 계속 다니고 싶어요 원장님, 그런데 억지로 내보내실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실 겁니다.
예,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4세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스스로 주로 그만두는 시기가 그래도 4학년, 5학년 그때까지 하는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초등 5학년, 6학년도 할 수 있는 여기 방방 뛰는 게 계속 눈에 이제 거슬리네요. 잠깐만요. 나가게 하고요. 네. 그 프로그램은 좀 준비를 하시고 그 이상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시잖아요. 초등학생 6학년까지 했는데도 이제 중학생 된다고 이제 그만 다닐래요. 이것도 아까우실걸요. 아쉬울걸요. 그럼 그때 가서 중학생 프로그램도 준비해볼까?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4세에서 8세는요. 스스로 너무 그러니까는 의도는 알겠어요. 전문성 요 나이 때는만 나는 전문적으로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술학원들이 다 요 나이 때가 주 타깃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은 뭐 10살, 12살, 13살까지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주 타겟은 최대 10살 미만이고요. 그 중에서도 4세에서 8세가 제일 주 타겟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만 전문이에요 라는 게 어필되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고려해 보시면 어떠실까 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교습소 아까 세무사요. 60명 정도 운영하면 세무사 60명 정도 운영하신다는 우리 그린 선생님, 지금 운영 중이시라는 건가요? 혹시 지금 60명이 되셨나요? 혹시 세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선생님이 따로 혼자서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 오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시작하실 건데 미리 좀 여쭤보시는 걸까요? 자, 일단은 선생님 세무는요. 세무는요. 그린 선생님, 내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 2개 드렸거든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지금? 하나만 드리고 답변 기다릴 걸.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하신 거라고요. 네네네. 이제 시작하신 거라고요. 와, 좋습니다, 선생님. 자, 일단은 요것도 굉장히 질문 잘 주셨는데요, 선생님들. 앞으로 운영하시면 교습소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60명 이상 가야 되는데 일단 세무사를 끼고 하느냐 아니냐는요, 처음부터는 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선생님께서도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세요. 종소세 신고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무서 가셔서 거기서 그냥 이런 거 작성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뭐 매출 얼마, 비용 얼마예요? 그냥 하란 대로만 잘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종소세 신고하는 것만 대행 맡기실 수 있습니다. 뭐 수입료 뭐 한 2~30만 원 뭐 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맡기시는 게 차라리 또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세무사 끼고 하는 거는 아마 선생님 월 관리 그러니까 기장 대행 요거를 아마 좀 물어보신 건가 싶은데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만 이용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장 대리라고 해서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내면요, 우리 과세든 면세 사업자든 내면은 크게 그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직접 뭐 신고하시는 거 다 가능은 하시거든요. 근데 60명이든 70명이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 매출이 1년간의 연 매출이 우리 미술교육사업의 기준은요, 연간 7,500만 원. 연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뀝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 재무제표 다 들어보셨죠? 뭐 손익계산서부터 해서 재무상태표 뭐 이런 장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줘야 되는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나와줘야 되는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근데 그 기준은 연매출이 7,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강료 뭐 한 10만 원, 11만 원, 주위에 뭐 한 15만 원 그 정도 받는다면 한 60명 정도 모아야 연매출 한 7,500 넘어가겠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60명이 됐는데도 7,500이 안 된 교습소 원장님도 많으세요. 그래서 5년, 10년이 됐는데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안 되신 원장님도 계시는데 요즘 좀 수강료가 좀 비싸지면서 물가도 오르니까 그러면서 한 50명, 60명대 7,500만 원 이상 되신 원장님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기장대행 맡기셔야 돼요. 재무제표 우리가 직접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 수입료 주면서 기장대행 그때부터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7,500만 원만 기억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직접 혼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혼자 못하면 신고하는 것만 대행 맡겨서 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그 신고 맡길 때 아는 데가 딱히 없고 믿을 만한 데가 없으면요, 저희 밑장모 카페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그 회계법인이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력 있는 유명한 회계법인 저희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저희 담당해주는 그 과장님이 계신데 되게 잘해요. 저희 그 학원 미술학원 특히 원장님들만 5년 넘게 지금 신고 대행을 좀 해주고 있어서 미술학원 원장님들의 상황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그냥 척이면 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깔끔하게 세금도 거의 안 나오게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실력이 있다 보니까는 개인 사업자 최소 30만 원부터 신고 수수료를 받고 하시는데 미청모를 통해서 연결을 해드릴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값에 한 15만 원 그 정도에 해드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좋은 분을 좋은 회계법인에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뭐 마땅한 분 안 계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60명 됐군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그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매출, 연매출이 7,500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연매출은요 신고된 금액이에요. 신고된 금액. 그러니까 카드 매출이라든가 현금 영수증 매출. 솔직히 우리 저기 원장님들 현금 받은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매출은 맞지만 현금 영수증 매출로는 안 잡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 영수증이랑 카드 매출이 7,500이 넘어갔다.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할 때 7,500 신고했다. 그러면 그 해부터는 빨리 복식부기 1월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비대면 홍보라고 해서 전단지 홍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홍보가 제일 걱정돼요. 전단지 준비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이 홍보가 사실 좀 어려웠는데요. 근데 선생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데요. 진짜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까지는요. 저희도 대면 홍보 웬만해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는 합니다. 네, 지금 오픈하고 계신 원장님들 다 하고 있고요. 그냥 예전에 작년까지는 어머님들이 조금 꺼려하는 게 보였는데 요새는 안 보입니다. 다 얼마든지 받으시고 하고 계시니까는 개의치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시는데 전단지 홍보뿐만이 아니라 또 미창모에서 계속 누차 강조드렸던 거 블로그라든가 SNS 이런 것도 꼭 온라인 홍보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에 올린 그 내용인데요. 요즘 괜찮은 상권에는 그 경쟁자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단지 내 상가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내용을 좀 올려봤는데요. 일단 같은 상가에 들어갈 경우에는요, 동종업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는 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니까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그 미술학원이 정말 잘 되는 곳인지 인지도가 좋은 곳인지 그게 은근히 중요하더라고요. 은근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는 사실 그래도 들어가요. 왜냐면은 어쨌든 브랜드가 다르니까 그걸로 차별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지만은 똑같이 개인 창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각시킨다는 게 엄마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인지도가 좀 높은 미술학원이 있는 상가는 사실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또 얼마든지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권에 경쟁 미술학원이 많다. 근데 뭐 몇 개가, 뭐 세 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그 인구수, 아동수 대비로 더 들어가도 괜찮을지 아닐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략적으로는 뭐 1500세대 미만이면 한두 개가 적당하고 3000세대면 세네 개가 적당하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서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했지만요. 사실 뭐 다른 것들도 다시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기준으로만 좀 따져보셔요. 지금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에 한 3000세대다. 근데 이미 세네 개가 있다. 그럼 그런 데는 그냥 가급적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상권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왜냐면은 여기도 썼지만은, 제가 내가 들어가면 끝이겠지 절대 아니에요.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저도 많이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많이 봤는데, 주변에 300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런 상권인데 미술학원이 한 5개가 있었거든요. 미술학원 교수 5개가 있었는데, 또 들어오려고 저기 준비 중이신 분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6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 과밀해요. 그런 데는 진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는 이런 선생님도 들어봤어요. 그래도 난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들어가 보겠다, 자신 있다,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 자신감 참 좋은데요. 경쟁력이 나는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해서 정말로 잘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위험합니다. 이런 데는. 왜냐면은 지속성이 떨어져요. 선생님들, 이 미술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만둔 아이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만둔 만큼 또 계속 새로 유입이 되는데, 인구수, 아동수 자체가 적은 데다 보니까 이 회전율이 어느 순간부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끊기 못할 거예요. 나간 아이들은 계속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차렸으면 못해도 2년 이상, 5년 이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1, 2년은 잘 될 수 있어도 3년 이상,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밀인 지역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경쟁 자신 있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권리금. 권리금. 지금 그 혹시 양도 양수 창업을 생각 중이신 선생님들도 계실까요? 지금 여기에 오늘 입장해 주신 선생님들 중에서 양도 양수 계실까요? 지금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양도양수 창업과 신규 창업 뭐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예전 그 영상부터 좀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 양도 양수 창업일 경우는 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신규 창업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양도양수 창업은 어느 정도 애들도 있고 좀 세팅도 되어 있고 좀 더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권리금을 줘서라도 양도양수 창업을 생각하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양도양수 창업 실패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은, 양수를 받아서 결국은 살리지 못해서 문 닫으신, 다시 또 매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제 경험적인 느낌적으로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딱 볼 때는 그게 더 유리해 보이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양도양수 창업은요, 일단 원장님이 바뀌잖아요. 원장님이 바뀌면은 보통 그동안에 다녔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있었는데 30명 아이들이 다 여기 미술학원이 좋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여기가 편해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원 스케줄을, 동선을 봤을 때 여기가 편해서 보낸 엄마들도 있을 거고, 원장님이 너무 좋아서
보낸 엄마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더 좋은 위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원장님이 정들어서 보낸 엄마들도 있고 다양한 니즈는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좋아서 보냈던 엄마들만 남을 거예요. 양도양수가 되면은 원장님이 바뀌면.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30명이 다 고스란히 내 회원이 될 거라는 거를 이건 착각입니다, 진짜. 그게 10명이 떨어질지 절반이 떨어질지 전부 다 떨어질지 이거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원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시설도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보존 상태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막상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자 생기고 저기서 하자 생기고 이거 보수하고 저거 보수하고 에이 그럴 바에는 다시 그냥 리모델링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양도양수는 진짜 신중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도양수로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다가 매각을 하시는 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팔까요? 왜 매각을 할까요? 물론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매각하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학원 위치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많고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대신 그런 분들은 권리금을 높게 내놓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때까지는 하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그때 빠지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데를 양도양수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비싸니까.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도 좀 있는데 괜찮은데 그런데 권리금이 되게 싸게 나온 경우 빨리 그 금매 형식으로 팔려는 경우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집을 내가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낮춰서 팔까요? 금매로 팔까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양도양수가. 그래서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미 우리 교육원 학원 내부에 학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근데 숨기거든요. 얘기 안 하거든요. 어쨌든 넘기면 땡이니까. 그래서 인수를 받고 나서 그 문제가 다 터지면서 예전에 제가 아는 원장님은요. 원생이 70명인데를 양도양수 받으셨어요. 학원을 70명인데 그 중에 한 40명 정도가 6, 7세였어요. 한 30명 정도가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권리금 좀 비싸게 주시고 받았는데 그 3월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고 했거든요. 근데 인수를 받고 나서 3월이 되다 보니까요 7세 아이들이 다 그만뒀어요. 왜? 얘네는 이미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학교 가니까 그만둘 생각을 했던 엄마들이었어요. 이미 연말에 우리 7세 아이들은요 유치원 이번에 졸업하면요 여태까지만 다 내려고요. 이걸 숨기고 양도하신 거예요. 원생이 그냥 반토막 났죠. 권리금도 비싸게 줬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도. 그래서 양도양수는 진짜 정말 신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샤이니 선생님이 남겨주신 36명 정도 있는 곳에 권리금 1000 정도 요게 적당한지를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36명의 8평 정도의 권리금 1000만 원 제가 답변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에 또 인수예요. 지금 3번째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인수 받은 분의 학원을 또 인수하는 거는 이것도 위험 요소 많습니다. 이것도 엄마들의 인식이 일단은 원장님이 또 바뀌잖아요. 그냥 선입견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저긴 그냥 별로야. 원장님 바뀌어봤자 별로야. 그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그러니까 양도양수 창업은요. 제로에서 시작이 아니에요. 신규 창업은 제로에서 시작이지만 양도양수 창업은 마이너스에서 시작이에요. 진짜 열심히 잘해서 겨우 제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맞추고 나서도 다시 또 인지도를 쌓아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양도양수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 권리금이 생각보다 너무 싼 거는 오히려 더 현혹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양도양수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은 살펴보셔야 될 검토 요건 거의 그 작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 보시고 상권 보시고 시설 보시고 원생수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생각하시고 그래서 시설이 인테리어 상태가 괜찮고 내가 공실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신규 인테리어를 하면은 2천만 원이 드는데 지금 여기는 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권리금 내가 1,000만 원만 들어가도 더 이상 인테리어 할 게 없겠네. 그러면 이게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생수가 똑같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위치가 괜찮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게 나으세요. 이렇게.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인테리어가 이제 너무 노후돼서 다시 내가 뭔가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권리금이 1,000이다. 그러면은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1,000 이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굳이 왜 들어가요? 다시 그냥 신규 인테리어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 내가 공실에 들어가서 신규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겠다. 확실히 절약할 수 있겠다. 그러면 권리금 그만한 금액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게 1,000이든 2,000이든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생수로만 권리금이 타당한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시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 내가 더 이상 투자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권리금은 그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 맞아요. 선생님들 화장실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상가 알아보실 때 저도 저번 달이었나요? 너무 조건이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화장실이 너무 멀었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멀고 화장실까지 가기에 이 실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교습소 위치가 외부에 나와 있는 위치였는데 신발을 신고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는 상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수업해야 되는데 6세 아이가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보내요? 그렇다마다 수업하다 말고 원장님이 그러면 아이 데리고 가서 화장실 다녀오실 거예요. 진짜 수업 못해요. 집중도 못하고요. 불안하고요. 엄마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화 모집도 어렵습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은근 중요한 거 화장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장실에 가까운지까지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 화장실도 사실 잘 안 들어갔어요. 남녀 공용. 우리 그 여아를 둔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실 수 있거든요. 잘 안 들어갔는데 요즘은 근데 화장실이 웬만해서는 남녀 공용이 안 나오고 다 분리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남녀 공용도. 그래서 화장실도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비행기님, 프랜차이즈 창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프랜차이즈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일단은 설명회를 다 들어보세요. 관심 가는 브랜드에서 다 창업 설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업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제가 그러니까 설명회를 들으실 때 어떤 점을 놓고 비교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브랜드별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이나 방식이나 목표, 지향점, 방향, 색깔, 컨셉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다 달라요. 약간씩은. 뭐 제가 구체적인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트아트일 경우에는 저희는 심리미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미술 교육 컨셉이 일반 창의미술이나 일반 미술과 뭐래도 다르겠죠. 달라도.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다른 건지 어떤 방식과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나도 이런 교육 너무 하고 싶어. 우리 선생님의 교육적 가치관과 얼마나 부합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는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신다면요, 사실 프랜차이즈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내 맘대로 못해요. 단점 중에 하나는 내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100% 내 맘대로 못하는 게 단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김치찌개를 잘 만드셔도 끓일 수 있어도 김치찌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시면은 그들의 레시피대로만 끓이셔야 됩니다. 예, 그게 경쟁력이기 때문이에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쟁력. 아시겠죠? 그 맛이 좋아서 찾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대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교육 가치관과 잘 맞는지 예, 그거를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프랜을 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그것까지 다 보셔야겠죠. 예,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아동미술 브랜드 중에서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만 이 제대로 원장님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갖춘 브랜드는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아동미술 교육 시장이 작잖아요. 아직까지도 사실 시장 매출 규모가 이렇게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라고 해봤자 진짜 작은 소기업이에요. 본사라고 해봤자 작은 사무실 하나 둔 소기업. 직원이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요.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심지어 어떤 브랜드는요, 대표님 혼자 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대표님과 뭐 직원 한두 명만 데리고 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뭐 인력이 있어야 관리를 해주죠. 뭐 전화로 뭐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물어봐 줄 수 있고 뭐 대답을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본사 프랜차이즈 그 본사의 인력 규모를 좀 보시면 아, 관리를 좀 잘 해줄 수 있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잘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뭐 트렌드라든가 미술교육의 방향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예, 지금 혹시 뭐 지금 여기에 뭐 퍼포먼스 미술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뭐 주관적인 의견이지만은 퍼포먼스 미술이 한때 막 굉장히 붐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되게 많은 어머님들이 찾아줬고, 근데 확실히 그 분위기가 꺾였어요. 예, 그건 아마 거기 계신 분들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꺾여갖고 이제 퍼포먼스만 찾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트렌드가 있어요, 미술교육도. 예, 이 유행이 계속 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유행이 좋은 건 뭐고 앞으로도 미래성이 좋은 건 뭔지 당연히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브랜드에서 하고자 하는 미술 교육 방향이 앞으로의 미래성도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잘 살펴보시면은 프랜차이즈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창업하려는 곳이 신도시라 상가 쪽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홈스쿨로 가려고 합니다. 신도시 브랜드 아파트 홈스쿨 창업과 학교 앞 상가주택 창업 중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가주택 쪽은 아직 지어지는 중이라 횡행하긴 하지만 지어지는 위치는 학교 앞이라 고민이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홈스쿨로 하실 건데 아파트에서 홈스쿨로 하실지 학교 앞에 있는 상가주택에서 하실지, 네, 지금 이게 고민이신 거죠. 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네, 장단점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요 네, 선생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다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요 이제 홈스쿨은 이제 주택에서는 안 해드려요. 무조건 아파트예요. 무조건 아파트. 한 3년 전까지는 상가주택이나 이 원룸이나 이런 데서도 홈스쿨을 한번 오픈을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요, 원생 모집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 이상 치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는 브랜드까지 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주택에서 홈스쿨로 오픈해서
진짜 3, 40명 이상 모아서 자리 잡고 5년 이상 하고 계신 원장님 열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열에 두세 명. 네, 그만큼 상가주택은요 힘들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이 나는 그냥 소규모로 그냥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한 10명, 뭐 많아야 20명 그 정도만 할 생각이다라면은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가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3, 40명 이상 그 정도 모으실 목표가 있다면은 그럼 아파트예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 타겟은 우리 아이들 주 대상은 영유아잖아요. 유아 뭐 초등 저학년.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생이 엄마들이 직접 라이딩 픽업을 해주십니다. 아동이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1학년도 그렇게 아직 못할걸요? 하나? 1학년? 뭐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보통 2, 3학년은 최소 되어야 아이들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미만까지는요 엄마들이 직접 데리고 왔다가 데리러 갔다가 왔다가 해야 되는데 조금만이라도 멀어 보세요. 위치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만이라도 멀잖아요. 그렇게 오래 못 보내요. 한두 달은 보낼 수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1, 2년 절대 못 보내요. 예. 그래서 아파트가 유리한 겁니다. 단지 내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홈스쿨은 인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접성.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조금만이라도 멀어지면은 근데 주택가는 가까이에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되잖아요. 몇 세대. 몇 세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멀리서 와야지만 또 어느 정도 원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초등학교 앞이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가든 뭐 홈스쿨이든 초등학교 앞이 좋은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바뀌었어요. 상권의 기준이 예전에는 미술학원들이 학교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 타겟이 초등학생에서 유치원생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주 타겟. 초등학생 미술 지금도요. 미술 하는 아이들 끼키야 1, 2, 3학년이에요. 뭐 4, 5, 6학년까지 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미술을 시작하고 미술을 더 즐겁고 재밌게 오래 다니려는 아이들은 이제는 6, 7세예요. 6, 7세. 차라리 초등학교보다 대형 유치원 앞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원화모집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안 좋다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파트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서 사는 이 아파트와 내 홈스쿨이 또는 내 교습소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 인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착안하셔서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면 남아의 화장실 따로?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남녀 공용으로, 그러니까 보통 상가 내 그 점포 내 화장실이 따로 있는 공간이 되게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대부분이 남녀 공용이죠. 홈스쿨도 남녀 공용인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외부일 경우에는 만약에 남녀 공용인데 그 남녀 공용 화장실에 어른들도 주로 이용할 만한 그 같은 상가 내에 무슨 식당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뭐 다른 뭐 시설도 있고 해서 어른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이라면은 그런 곳은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상가가 좀 작거나 또는 근데 아무래도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면 상가 자체가 작을 거예요. 그렇죠? 한 층에 하나씩밖에 없는 그런 데면 남녀 공용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일단 그냥 기준은 그겁니다. 남녀 공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원장님이 내가 수업에 방해되지 않고 아이가 어린 아이라도 자기 혼자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계속 신경 쓰이고 위험해 보이고 걱정되고 하면은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보험이요.
네, 우리 그 교습소 학원형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요거 보험, 안전보험이라고 보통 불러요. 학원보험, 안전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화재보험도 들으셔야 되고요. 그거 얼마 안 비쌉니다, 선생님들. 네, 1년 해봤자 뭐 몇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거는 꼭 드세요. 안전사고 교육원 내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미술은요, 글루건 화상사고 종종 있습니다. 예, 그 작업하다가 그쵸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칼의 배임 사고도 있고 어쨌든 뭐 심지어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각심 가지지 않은 차원에서 제가 공유하면요, 작년에 저희 교육원에서도 6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가위로 가위질 6세 아이가 4세 아이 가위질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못 이 가위질이 서툴잖아요. 그 아이가 막 이렇게 하다가 눈을 팍 찔렀어요. 가위로 눈 동공을 팍 찔러 갖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 근데 그냥 뻘개진 정도만 눈물 나고 아이 막 울고 막 난리는 났었는데 안과 가 보니까는 이 망막이 약간 좀 찢어졌다고 해서 수술까지 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위도 절대 뾰족한 가위 쓰시면 안 돼요. 끝에 둥그런 가위, 뭉툭한 가위, 그리고 웬만하면 플라스틱 가위. 예. 그래서 사고가 안 나도록 방지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하시고요.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 지금 계속 나와서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창업을 지금 준비 중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미 창업하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창업하시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시장 굳건합니다. 물론 내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금 소폭 매출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줄어봤자 별로 안 줄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막 난리였잖아요. 학교도 올 수도 없고 학원도 다 올 수도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재난이었잖아요. 2019년 대비 2020년 코로나가 터졌던 첫 해 사교육시장 매출 몇 프로 감소하는 줄 아세요? 그때 모든 학원들 다 망할 것 같았던 그 시기에 불과 11%밖에 감소가 안 됐습니다. 11%는 엄청난 거죠.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떨어져봤자 1, 2% 떨어지고 3, 4%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 11%면 진짜 왕창 떨어진 건 맞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그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여전히 시킨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해서 엄마들이 다 이제 무조건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어려움 있을 수는 있어요. 원화 모집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심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높지 않게 좀 낮게 좀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운영 중이신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혹시 내년에 수강료 인상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면 그거는 좀 보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1년 정도는 더. 그리고 뭔가 좀 확장 계획이 있으신 분들,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나오거나 홈스쿨 하시던 분이 상가로 나오시는 분도 요것도 조금 더 상황 보시고 경기 상황을 좀 더 보시고 그렇게 좀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엄마들하고 좀 상담을 많이 하세요. 지금 분명히 가정 경제가 좀 쪼들려서 계속 보낼지 말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엄마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연말쯤 가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엄마들하고 상담을 좀 하시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민감도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할인을 좀 해주시던가 뭔가 좀 할인 이벤트 같은 것도 미리 좀 고안을 좀 해두셔갖고 여차하면은 좀 그런 엄마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술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을 좀 해두시면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티아트 설명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창업 설명회 신청 메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날짜에 한 번 더 신청 접수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저희 창업 설명회 오시면은 꼭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브랜드도 꼭 같이 비교해 보세요. 저희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브랜드도 비교해 보셔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저희 아티언트가 그만큼 잘 준비해 왔고 미래도 잘 대비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은 갖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저희 심리미술 교육 스타일이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도 다른 브랜드의 스타일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저희 브랜드만이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아니니까 다양하게 잘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저는 좀 이렇게 강조할게요. 공부만이. 미술 교육하는 거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을 수 있는지 점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더 전문적으로 미술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일수록 살아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고 긴장이 되고 설레일수록 내가 지금 놓친 건 없는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없는지 또 점검해 보시고 계속 점검을 좀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칠까요? 마무리할까요?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이런 시간을 제가 3월에 한번 실시간 해보고 지금 몇 개월이죠? 거의 5개월 정도 지났네요. 지금 또 해본 건데 이게 참 도움이 얼마나 되신지를 저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신감이 있어야 자신 있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서 또 좋은 말씀들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시간 저기 상담이라고 할까요? 실시간 미팅이 왜 이렇게 자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움이 되실지 필요로 하실지 다음에 또 하면은 또 참석해 주실지 얼마나 오실지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머뭇거리긴 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계속적으로 한번 이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또 이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페에 또 남겨주세요. 카페에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 창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